전후 일본의 제일동포 뉴커머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일본의 그 식민 시대부터 그 일본으로 이주했던 이른바 올드커머 그 세대가 세대 교체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1980년대 이후에 이른바 뉴커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대거 일본으로 또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커머가 등장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배경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로 우선은 일본적인 요인에서 보면 1983년 당시 나카소네 수상이 10만 명 유학생 유치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그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일본이 상당한 정도의 그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특히 신자유주의가 막 시작되는 그런 상황에서 국제 여론이 일본의 그 압도적인 무역 흑자에 대해서 여론이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시의 그 수상인 나카소네 그 수상이 그 10만 명 유학생을 유치를 하는 그 계획을 공표를 해서 해외 국가의 인재를 양성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포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해외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이제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들을 교육하는 데에 일본 정부가 돈을 댐으로 인해서 일본에서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지일파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역 흑자에 대한 국제 여론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유학생 유치 계획에 대해서 당시 나카소네 정부에서는 미래에서 온 대사가 바로 이 유학생들이다 하는 말로 포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국가의 인재를 양성한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일파를 양성한다는 것과 함께 일본의 안전 보장과 평화 유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유학생 증대 문제를 상당히 정책적으로 강하게 추진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사립대학 재학 유학생의 학비를 30% 감면한다. 이 감면된 30%는 이제 일본 정부가 대신 납부를 해준다. 대신 이제 보전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립대학 그 재학 유학생의 학비를 30% 이제 감면해 준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제 유학생들이 오게 되고 불법 체류를 하는 경우는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정 국가를 얘기해서 안쓰럽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이 경제 격차가 너무도 컸고 그래서 예컨대 일본 국비 유학생으로 이제 중국 학생을 뽑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 이 일본 정부에서 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의 당시 경제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한 명 줄 수 있는 장학금을 중국인에게는 2명으로 나눠서 줘라. 그래서 2명을 자신들이 보내겠다. 돈은 한 명분만 내도 좋다. 그래서 대신에 2명을 받아달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됨으로 인해서 저개발 국가에서 온 그 유학생들이 학교에 재적은 하면서도 그 자격외 활동으로 아르바이트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불법 체류가 증가하는 그런 그 문제가 불거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1990년에 일본에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라든가 자격외 활동 허가 제도를 시행을 해서 일단 그 비자에 유학 목적의 이제 일본 입국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부 이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면은 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이제 공부니까 공부 이외 활동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별도로 출입국 관리국에서 이제 받아서 할 수 있다. 단 그때의 그 자격의 활동의 시간은 제한해서 이렇게 틀이 정해져 있는 그런 측면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여하튼 이제 중국인 유학생이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되는데 뭐 이 그 낙하손의 10만 명 유학생 유치 계획을 전후한 시기에 중국에서 이제 덩시아오핑이 등장하면서 개혁 개방 정책을 표방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유학생 유치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니까 이게 맞아 떨어져서 중국인 유학생의 상당수가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중국 조선족들의 일본 유학도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부분이 이제 일본 측의 그 뉴커머가 등장할 수 있는 배경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은 그보다는 좀 다소 늦은 1989년에 서울 올림픽 이후의 개방화 전략으로 여행 자유화 조치가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행과 유학 또는 해외 취업 등이 이때부터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고 일본에 유학한 사람들이 유학 이후에 일본 기업에 취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989년을 기점으로 한다고 보면 2020년 정도에 이미 한 세대 약 30년이 지나가면서 그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이 80년대 이후에 일본으로 이주해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해간 뉴커머가 일본 내 새로운 제1동포 사회를 형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드커머와 뉴커머의 관계를 보면 일단 한국관과 일본관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올드커머의 경우에는 한국이나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식민지 제국주의 또는 군국주의와의 그 연결선상에서 그들이 살아온 과정 속에서의 그 차별 또는 해방 이후에 일본에서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그 직장을 얻는다든가 공용주택을 얻는다든가 혹은 지문날인을 한다든가 하는 것 등을 통해서 일본 사회에서 숱한 차별과 멸시 속에서 힘겹게 살아왔던 그런 그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항상 자신들이 돌아갈 고국인 한국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보면 한국은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해서 뉴커머들의 경우에는 한국이 그 싫어서 또 소위 말하는 헬조선이라고 하는 형태로 한국이 싫어서 일본으로 간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을 것이고 하는 등으로 인해서 한국이나 일본을 과거 식민지 시대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이나 한국을 굉장히 좀 기능적으로 또는 자기 중심으로 이제 바라보는 국가 속의 국민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국민이라고 하는 점에서 사고의 중심점을 자기에게 두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과는 다소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올드커머들의 경우 대부분이 내셔널리즘 시대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뉴커머들의 경우에는 트랜스 내셔널리즘의 시대의 산물이어서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 민족이라고 하는 그 기호를 앞세워서 그것을 정면에 내세우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올드커머는 제1번 대한민국 민단, 즉 약칭 민단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 그러면 뉴커머들은 이 민단이 너무도 한국 정부와 그 강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시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제1번 한국인 연합회라고 하는 약칭 한인회를 만들어서 또 다른 그 조직을 바탕으로 이제 활동하는 등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거주 지역의 차이도 보이는데 칸사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칸사이 지역이 올드커머가 다수 거주한다 그러면 뉴커머는 도쿄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패전을 하고 민주화와 비군사화를 목표로 한 미국에 의한 점령이 시작이 되었지만 냉전의 도래와 함께 역코스가 진행되어 향후 일본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사회의 보수화 속에 제국의 욕망의 잔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둘째,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이 되었으나 남북이 분단되어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이후에도 격렬한 체제 경쟁이 전개되면서 남북 갈등과 남남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셋째, 1945년 8월 15일 제1한국인은 해방민족으로서 상당수가 귀국하였으나 적지 않은 수가 잔류를 선택하였고 여전한 차별 속에서 자인이치로서의 삶을 영위해 갔습니다. 넷째, 1980년대 이후 뉴커머가 일본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들은 올드커머와는 다른 가치관, 세계관, 네이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